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4단자 정수 중 잘못 구해진 것은 이라고 이렇게 예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4단자 정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개념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4단자 정수를 구할 때에 이렇게 가는 정수를 A정수, 이렇게 가는 정수를 D정수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4단자 정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 줘야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한 4단자 정수는 1 직렬이니까요. 4, 0, 1이 되겠죠? 요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 0, 다음 4분의 1, 1. 요거 다시 4가 되어 있죠? 1, 4, 0, 1 이라는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이렇게 4단자 정수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A, B, C, D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공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식을. 이렇게 하면 A정수, D정수 중에 A정수, 이렇게 하면 D정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A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순서대로 적으면 4와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2가 되는 거죠. D정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D정수는 1 플러스 4, 4 해서 역시 2가 되죠.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대칭 상태라고 하죠. 대칭 상태. 좌우가 대칭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 대칭. 자, 이렇게 좌우와 우가 대칭이 된 상태가 되면 A정수하고 D정수는 어떻게 되죠? 좌우가 대칭이 되면 A정수, D정수는 서로 같아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4단자 정수를 해석하다 보면은 좌우 대칭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A정수와 D정수는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C정수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C정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정수는 어드미턴스 차원이므로 4분의 1 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1 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C정수를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자, 이 회로에서 잘못 구해진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답은 뭐예요? 3번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B정수를 계산하는데요. B정수는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B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B정수는 직렬에다가 더하기 병렬분의 직렬 곱하기 직렬이죠. 그러니까 얘는 12가 되죠. 이런 형태로 공식을 외우고 있죠. 요거는 공식이 생각나도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면 B정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D 마이너스 BC는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식에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정수를 구하는 거예요. B정수는 어떻게 되죠? AD 마이너스 1, C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서 구한 요 숫자들을 가지고 요거 4분의 1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정도는 이제 4단자 정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한 4단자 정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을 기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4단자 정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영상 파라미터. 영상 파라미터는 내용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면
결과만 가지고 이해하면 영상 파라미터는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느냐 증명을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차이인데요. 지금 보면 영상 파라미터에서는 요렇게 이야기되는 게 영상 파라미터입니다. 요걸 1차 영상 파라미터, 요걸 2차 영상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해요. 영상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1차 영상 임피던스, 2차 영상 임피던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죠.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러한 4단자 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4단자 망은 여기 안에가 4단자 망이 되는데 회로망이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의 회로망이 와도 관계없는데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2차 측에다가 어떠한 임피던스를 연결합니다. 2차 측에서 어떠한 임피던스를 연결했는데, 그리고 1차 측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1차 측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했는데 그것이 1차 임피던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차 임피던스였던 거죠. 자, 요걸 연결하고, 뭔지 모르지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1차 측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면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상 임피던스의 정의는 그렇게 계산된 임피던스, 그렇게 나온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2차 측에서 뭔가 연결하고 1차 측에서 임피던스를 구한 것을 다시 1차 측에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1차 측에 그대로 연결하고 2차 측을 제거하는 거죠. 2차 측을 제거했을 때 또 여기 어떤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Z02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각각 영상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임피던스는 이 회로망, 임의 회로망에 있는 4단자 정수 A, B, C, D의 값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1차 영상과 2차 영상 임피던스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Z02를 연결하고 1차 측에서 바라보면 Z01이 보였는데 Z01을 연결하고 2차 측에서 바라보면 Z02가 보이는 거죠. 여기 이해하셨죠? 즉 Z02를 연결하고 1차 측에서 바라보면 Z01이 보이고 Z01을 1차 측에 연결하고 2차 측에서 보면 아까 연결했던 Z02가 보인다는 거죠. 마치 뭐 바라보는 것 같아요? 거울 바라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자, 그래서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는 조건이 그래 돼야 된다. 그랬을 때에 Z01의 값은 이 내부 회로 A, B, C, D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죠. 얘가 Z01이고 얘가 Z02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순서를 보세요. A, B, C, D 다음에 뭐예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순서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결론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좌우 대칭인 회로에는 A 정수, D 정수 지워지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제를 풀어서 대칭 회로에서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죠? 그렇다면은 여기 A 정수, D 정수 약분되고 여기 A 정수, D 정수 약분되면 C분의 B, C분의 B 나오죠. 그럴 경우는 영상 임피던스가 같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영상 임피던스는 같아지게 되면 대칭 회로의 경우에는 그냥 Z0가 되는데요. 루트에다 뭐가 돼요? C분의 B가 되고요. 차원으로 보면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에 대한 차원으로 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볼 겁니다. C는 어드미턴스고 B는 임피던스죠. 그걸 갖다 우리는 그 회로에 대한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영상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거죠. 파동 임피던스 하는데 요거는 전력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기학에도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4단자 망에서 1-1단자 사이에 영상 임피던스 Z01과 2-2단자 사이에 영상 임피던스 Z02가 서로 같게 된다면
1차 영상과 2차 영상이 서로 같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죠. 4단자 정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1차 영상과 2차 영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서로 대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회로에서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각각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뭐 그 일일이 다 그걸 갖다 증명하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공식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거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이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정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 정수 구해지는 거 알죠? B 정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보여야 됩니다. C 정수를 구하는 거죠. 얼마죠? 5분의 1이 되는 거죠. D 정수를 구하죠. 그럼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 1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D 정수를 이렇게 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D 정수를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D 정수는 1 플러스 위에가 4인데 밑에가 무한대. 그럼 얘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1.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는 0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D 정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위에가 0, 밑에가 5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죠. 어쨌든 D 정수는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거죠. 그 D 정수가 1이 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든지 간에 요거는 뭐야?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고 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요것들이 없으면 회로가 성립 안 하고 그냥 1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게 없으면 그냥 1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즉 D 정수를 구하려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짝대기가 안 되죠. 짝대기가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다?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회로에 대해서 4단자 정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 정수 구해지고 B 정수 구해지고 C 정수 구해지고 D 정수 구해지면 그러면 영상 임피던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대입하면 되죠. 1차 영상은 A, B, C, D 그대로 대입했죠.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계산기 누르면 되죠. 그럼 6 나옵니다. 2차 영상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차 영상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잖아요. 2차 영상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얘가 C고 여기가 D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아니죠. 안 어렵죠. 충분히 여러분도 할만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예제에서 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영상 임피던스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나요? 좌우 대칭이면은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자 위에는 j 의 600이 되겠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j의 30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죠? 계산기 사인 앞에 HYP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르면 HYP 그냥 누르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뭐 선택하게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브릭을 선택하려면 몇 번을 선택해 줘야 돼요? 5번을 선택해 주는 거죠. HYP 5번을 선택해 주는 거죠. 하이퍼브릭 5번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루트는 뭐예요? A 값하고 D 값 그대로 집어넣은 거 넣으면 돼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걔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찾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면 그렇죠? 예, 0 나올 겁니다. 0. 계산하면 0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그 값들이 계산이 돼서 루트 AD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4단자 정수 중에서 전달 정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BC로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C 정수 값하고 B 정수 값을 이렇게 계산해내야 되겠죠.
회로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면에서는 우리가 B 값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게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요걸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1번 문제를 보면 4단자망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4단자망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하면 지금 딱 보면 관심 대상은 망 자체 회로 구성이 아니라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내용이죠? ABCD를 개방시켰을 때의 임피던스죠, 이거. 이게 이제 임피던스, 요거는 Z행렬입니다. Z행렬이죠. 임피던스 행렬 Z11을 옳게 표시한 거. 근데 임피던스에 대한 Z11을 4단자 정수 ABCD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4단자 정수 A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V1, V2가 되는 거죠. B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V1, I2가 되는 거죠. C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가 되겠어요? I1을 얘는 이제 그 V2로 나눠주는 거죠. D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I1을 I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압비. 얘는 전류비.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얘는 임피던스 차원이죠. 얘는 어드미턴스 차원이죠.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V1이 남아야 되고 I1이 남아야 되는 거죠. V1이 남아야 되고 I1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V2는 약분시켜버려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거 A 정수는 V1에 V2가 될 거고요. I1에 V2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V2는 약분시켜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V2분의 1, V2분의 1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I1분의 V1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행렬의 관계식을 유도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또 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V2에다가 플러스 B의 I2라고 하죠. I1이라고 하는 것은 C의 V2에다가 플러스 D의 I2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V2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 V2 값을.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씩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럼 V2를 계산하려면 V2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CV2니까 I1에다가 DI2가 되고요. 여기서 V2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C분의 1의 I1에다가 다음에 C분의 D의 I2가 되겠죠. 요것을 갖다 어디다 대입해줘? 여기 A, V2, B, I2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것이 V2니까 A에다가 C분의 1의 I1에다가 플러스 C분의 D의 I2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 플러스 B의 I2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구하냐면 이걸 계산해야죠. I1분의 V1을. I1분의 V1. 그럼 I1분의 V1을 하려면 이거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C 이것을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C분의 A의 I1에다 전개하는 거죠.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플러스 C분의 AD의 I2 플러스 B의 I2죠. 그러니까 I2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I2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I2로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돼서 B의 I2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I2가 된다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는 계산할 때에 V1분의 I1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V1분의 I1을 계산하려면 요거 이렇게 이항해 줘야 되니까 V1 I1을 계산하면 요건 뭐야? C분의 A가 되는데 단위 때에 뭐가 돼요? I2가 0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2가 0이 된 상태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C분의 A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찾아낸 게 A값, B값, C값, D값을 구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식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과연 할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I2 값 구하는 거죠. B정수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B, C, D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임피던스 행렬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보면 임피던스 행렬은 어떻게 돼요? V1 이거는 뭐예요? Z11 I1 플러스 Z12 I2가 되는 거고 V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Z21 I1 플러스 Z22 I2라고 하는 거니까 4단자 정수를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기본 개념으로만 보면 이 기본식만 알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러한 1-1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의 값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Z11은 I1만 흐르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Z11은 지금 얼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임피던스를 찾으면 되니까 몇 ohm입니까? 임피던스잖아요. 몇 ohm이죠? 8ohm이죠, 8ohm.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회로망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라미터는 무엇이냐? Z 파라미터, Y 파라미터, F의 파라미터, H 파라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존재하지 않는 파라미터는 무슨 파라미터예요? 자, 지금 이 전류가 없잖아요, 전류가. 전류가 없잖아요. 그죠? 전류가 없으면 임피던스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어드미턴스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자, 뭐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없잖아요. 전류가 없는데 어떻게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그렇죠.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파라미터는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여기 지금 전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나타낸다는 거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나타낸다. 그래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여기가 V1이 되는 거고 여기가 V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어드미턴스 얼마죠? Y11은 여기 없고요. 여기 없죠. 여기는 10분의 1이 있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어드미턴스니까. 자, Y22도 10분의 1이죠. Y12와 21도 똑같이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나타내면 다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V1점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10분의 1밖에 없어요. V2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동시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V1, V2를 생각하고 각각에 대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Y11 여기는 Y1, Y22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Y12하고 Y21이 같다는 거죠. 항상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4단자 정수에서 이렇게 생긴 것은 A 값을 구하라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1, Z, 0, 1입니다. 이게 이제 4단자 정수죠. 그런데 보세요. A정수, D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취하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A정수는 1이죠. 이렇게 하면 D정수도 1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면 B정수는 뭐예요? Z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C정수는 있어요? 없어요? 0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A정수 1이고 D정수 1이고 B정수 Z고 C정수 0이니까 1Z 01이에요.
그래서 A정수는 얼마냐 물어봤다면 1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경우는 뭐죠? 어드미턴스만 있는 회로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A정수 얼마입니까? 1이죠. D정수 얼마죠? 1이죠. B정수 얼마입니까? 0이죠. C정수 얼마죠? 어드미턴스죠. 그러니까 얘는 4단자 정수가 1, 0, 어드미턴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연결된 거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라고 보면, 자, 이건 이제 L형 회로 뭐 이렇게 하죠? 여기 Z1이고 여기에 Z2라면 이거에 대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된다? 1, Z1 다음에 뭐예요? 0, 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회로와 어드미턴스죠? 1, 0, Y 이거는 Z2분의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회로에 대한 거. 이 행렬의 곱이 이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종속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직렬 연결도 아니고 병렬 연결도 아니고 종속결합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두 개를 요거하고 요거를 종속결합해서 요거하고 요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행렬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요게 없다.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 요거 곱하기 해서 더해주면 되죠. 요거 곱하기 해서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다. 근데 그거 한 값은 결국 요렇게 한 값 1 플러스 Z1 나누기 Z2 한 값 하고요. 요렇게 한 값 1이죠. 요렇게 한 값 뭐야? Z1이죠. 요렇게 한 값 뭐죠? Z2분의 1이죠. 그거하고 어떻다? 똑같아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한 값, 이렇게 계산한 값, 이렇게 계산한 값, 이렇게 계산한 값을 해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A정수는 1이 요게 1 플러스 Z1, Z2가 되겠고요. D정수는 1이 되는 거죠? 이건 A정수죠? 자, B정수는 얼마예요? B정수는 Z1, C정수는 어떻게 되죠? C정수는 Z2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렬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자, 행렬은 어떻게 되죠? 1, Z1, 0, 1이라는 행렬식하고 다음 1, 0, Z2분의 1, 1이라는 행렬식에 대한 곱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게 없다고 보면 1 플러스 Z1, Z2가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요. 요거는 0하고 1 곱하면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Z2분의 1만 남겠죠? 그 다음 요게 없다고 보면 0에다가 1을 곱하니 Z1이 남고요. 0, 0, 이건 1이죠? 이런 형태로 행렬의 곱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A정수, 요것이 D정수, B정수, C정수니까 결론은 요거하고 어떻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하라. 이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행렬의 곱셈을 할 때에는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줘서 어떻게 각각 더해준 거죠. 반대로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행렬의 곱셈 요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거야. 행렬의 곱셈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방법,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딱 보면 D정수는 답이 아니고 답이 D정수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딱 보면 D정수는 1이잖아. A정수는 뭐가 있고, 그러면 이제 D정수가 1인 거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고
요거는 답이 아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거죠. 딱 보면 C정수는 Z2분의 1이죠. 맞네요. A정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뭐가 돼 있죠? 1 플러스 뭐가 돼 있는 거죠. 이거 답이 아니죠. A정수. 보면 어차피 골라내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거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한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C로 돼 있고 L로 돼 있죠.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임피던스로 놓으면 돼요. J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J오메가 1이에요. 이렇게 놓고 4단자 정수를 구하면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A정수 물어봤잖아요. A정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A정수 그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A정수는 1 플러스 위에가 뭐가 되죠? C니까 j2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가 돼요? L이니까 j2의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요것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줄까요? 간단히 하는 방법.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알려준 거 기억하시죠? 분모를 없애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모를. 그럼 여기다 j 오메가 C 곱해주고 여기다 뭐예요? j 오메가 C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이거는 j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여기는 1이 되고 j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C가 되는 거죠. 이 j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 j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분의 1이 되는 게 4단자 정수 A정수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j제곱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임피던스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값을 뭐로 생각해라? 임피던스로 생각해라. 얘네들은 뭐다? C가 아니라 임피던스 Z1으로 환산하고 임피던스 Z2로 환산해서 임피던스로 생각해라. 그래야지만이 된다. Z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j2의 오메가 C분의 1이다. Z2라는 것은 j2의 오메가 L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단자 정수의 D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얘도 L이고 얘도 C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A정수하고 D정수는 그 값이 같을 거고요. 자, 위에는 뭐가 되죠? 임피던스로 생각하면 j2의 오메가 L입니다. 밑에는 어떻게 되죠? j2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자, 이거는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자 분모에 j 오메가 C를 곱하면 1 플러스가 되고요. j2의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제곱 LC가 되겠죠. 밑에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j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가 뭐가 되죠? A정수가 되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A정수든 D정수든 그 값은 같다고 그랬죠. 왜? 이게 A와 D가 같아지는 이유는 대칭이다. 좌우가 대칭되어 있을 때는 A정수하고 D정수가 그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C정수를 물어봤어요. C정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J오메가 L이네요. 그러니까 J오메가 L분의 1이죠. 왜냐하면 단위가 어드미턴스니까. C정수의 단위는 항상 기억하세요. 어드미턴스입니다. 답이 없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봐요.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의 A정수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돼요. 먼저 오메가가 10의 4승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유도리액턴스 XL, 즉 제2의 오메가 L을 계산하는 거죠. 자, 제2의 10의 4승에 이게 얼마야? 10mm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mm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제2의 1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오메가 C분의 1을 해줘야겠죠?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제2의 10의 4승에 2마이크로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겠죠?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제2에 얼마 나오냐? 50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제2의 100이고
얘는 마이너스 50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 즉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이니까 j2의 100에다가 마이너스 j2의 50에다가 j2의 100에다가 마이너스 j2의 50이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계산기가 해줄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뭐가 나온 거야? 요거에 대한, 그렇죠. 4단자 정수 중에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임피던스 값을 계산해 보면 임피던스는 얼마 나옵니까? 그게 마이너스 j2의 1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마죠? 동일하죠. 마이너스 j 50이죠. 요 값이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j 50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4단자 정수 A 정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A 정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A 정수 값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A 정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 플러스 위에가 병렬된 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j2의 100이었어요. 밑에는 얼마죠? 마이너스 j2의 50이었어요. 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요거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3. 3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낼 수 있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이렇게 A 정수값 구할 수 있어요. B 정수는 그럼 얼마일까요? 이렇게 계산되는 B 정수. B 정수는 딱 보니까 제2의 얼마요? 100이 B 정수죠. 요게 B 정수예요. C 정수는 이렇게 된 거죠. C 정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j2의 50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j2의 50분의 1이 C 정수가 되겠죠. 다음에 A 정수는 이렇게 나왔다면 D 정수는 얼마죠? D 정수는 이렇게 보면 D 정수는 1이죠. 그렇죠? D 정수는 1이에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1이죠. D 정수는 1이다. 그래서 A, B, C, D를 이 회로에 대해서 모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2차 전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2차 전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1차 전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예요? 1차 전압이 있잖아요. 그럼 1차 전압과 2차 전압, 1차 전류와 2차 전류 사이에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의 V2에 플러스 B의 I2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V1이죠. 즉 1차 전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 정수가 1이었으니까 V2에다가 B 정수가 얼마였어요? B 정수가 j2의 100이잖아요. j2의 100에다가 I2만 알면은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면 1차 전압과 2차 전압에 대한 1차 전압의 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2차 전압이 얼마인데 전압 강화가 얼마가 돼서 1차 전압이 얼마 나왔다. 그럼 1차 전압과 2차 전압에 대한 관계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 전압 강화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I1을 구한다 그러면 C의 V2에다 플러스 B의 I2가 되었다면 C는 얼마입니까? C는 J-J 50분의 1이었잖아요. 요거에다가 어떻게 돼요? D의 I2. D는 얼마였어요? D는 1이었죠. 이렇게 가는 거죠. A가 아까 3이었나요? 그럼 여기 3 곱해줘야 되겠네요. A가 3이었으니까. 그래서 A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A, B, C, D를 넣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 대한 특성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4단자 정수를 구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4단자 정수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 지점에 대해서 자, 전류가 I2가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고 I1의 전류는 요 전류하고 요 전류의 합이 되고 여기 V2를 알면은 여기 전류를 요로 I로 가는 IC에 대한 전류를 계산해낼 수 있고 IC하고 I2를 더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전류가 I1이다. 그리고 V1이라는 것은 여기 전압이 가해지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V1-V2를 해서 여기 V2의 전압이니까 요 사이 전압이 전압 강화만큼 나타나죠. V1-V2만큼 나타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뭘 해요? KVL 적용하죠. KCL 적용하죠. 다음에 여기다가 방정식 세워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4단자 정수를 이용하니까 4단자 정수값만 계산하니까 그것이 그냥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즉 4단자 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A, B, C, D에 대한 4단자 정수 중에 C는 몰라요. C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A, B, D가 주어졌네요. 그렇다면은 4단자 정수의 기본적인 것이 있죠. A, D, B, C는 1이라고 하는 식이죠.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C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C 값은 어떻게 되죠? A, D, 1에 B가 되죠.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이것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면 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 AD-BC는 1이라는 것은 행렬이기 때문에 4단자 정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AD-BC는 1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증명하는 것은 이제 사인, 코사인, 하이퍼보릭 뭐 요거 더해주면 1이 된다는 이 식이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 다음 1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Z 회로망에서 Z1이네요. Z1을 4단자 정수에 의해서 표시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16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Z1을 4단자 정수로 표현할 때 보기를 보면 C정수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딱 보면 어쨌든 C정수로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절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Z1을 우리는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면요. C정수는 어떻게 되죠? Z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Z1만 남는 거 찾아라. Z1이 되려면 그러면 4단자 정수 중에 A정수를 구해야 될까요? D정수를 구해야 될까요? B정수를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딱 보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A정수예요? D정수예요? D정수죠. D정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Z1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D정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Z1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D정수 들어간 거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걸 찾아야죠. 이해되죠? 간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구해지는 요 D정수는 아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A정수 그러면 들어갈까요? 그렇죠. 자, A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A정수는 1 플러스 Z1을 뭐로 나눠줘요? Z3로 나눠주죠. 잘 보세요.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 A정수로 집어넣으면 요거는 B정수니까요. B정수는 그렇다 치고 B정수는 사실 복잡하잖아요. B정수는 어떻게 돼요? Z1 더하기 Z2가 되겠네요. Z1 더하기 Z2가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더하기 뭐가 돼요? Z3분의 Z1, Z2가 되겠죠. 이런 형태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데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보세요. 요걸 보면 A정수, 요건 뭐예요? C정수, Z3분의 1이 C정수잖아요. 그러니까 Z1은 A-1 나누기 C가 Z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딱 보면 Z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왜 Z1을 찾냐면 Z1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Z1이 들어가면 A정수밖에 될 게 없잖아요. 그럼 A정수밖에 될 게 없잖아요. 다 C정수로 나눠주죠. 즉 C정수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런 관계를 보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4단자 정수의 B정수를 구하라 그래요. B정수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말이죠. 여기 있는 게 요 위로 올라가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몇 옴이죠? 그럼 B정수는 어떻게 되죠? 이게 B정수죠? B정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요거는 4단자 정수가 1Z01이잖아요. Z가 4단자 정수 B정수잖아요. 이해되죠? 30이에요, 30. 얼마나 간단해요? 쉽죠? 다음에 4단자 정수 중에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종속결합이라고 얘기했죠. 종속결합일 때는 행렬의 곱으로 계산한다. 요거는 4단자 정수가 얼마죠? 이렇게 생긴 것은 1, Z, 0,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죠? 1, 0, 4, 1이라고 주어졌죠. 1, 0, 4, 1. 자, 요거 행렬에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 곱해주죠. 더하기. Z하고 4 곱해주면 얼마죠? 4Z죠. A정수입니다. 자, B정수는 어떻게 되죠? B정수는 1하고 0 곱해주죠. 다음에 1하고 Z예요. 그러니까 Z만 남죠. 이게 B정수죠. C정수는 0하고 1이고 4네요. 0하고 1은 0이죠. 그 다음에 0하고 0 곱해주면 D정수니까 0이고 1, 1은 1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 D정수가 1이죠. D정수가 얼마죠? 1 플러스 Z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D정수가 어떻게 되죠? 틀렸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 요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요게 나옵니다. 다음 요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종속결합이 되는데요. 종속결합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4단자 정수 중에서 A와 B만 열거했대요. 옳은 거 찾으래요. A와 B만. 그러면 당연히 종속결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종속결합이 되기 때문에 A1, B1, C1, D1이 되겠죠. 다음 A2, B2, C2, D2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 거에서 요게 없다고 보면 A 정수를 계산할 수 있죠. A 정수는 어떻게 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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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되죠. B, C 더하기 B1, C2가 되죠. 이게 A 정수예요. 자, B 정수를 구하면요. B 정수는 뭐가 없다고 보면 되죠? 요게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되나요? 이렇게 곱하면 되나요? 그럼 B 정수는 어떻게 돼요? A1, B2가 되겠죠. 다음에 B1, D2가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요게 B 정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를 찾으면 여기 있는 거죠. 자, A1, A2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A1, A2 더해주는 건 아니죠. A1, A2, A1, A2인데 이거 A1, A2만 있네요. 아니죠. 뭔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보세요. B1, C2잖아요. B1, C2니까 요건 답이 아닌 거죠. 요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는 안 해도 돼요. 아닌 걸 지워가면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걸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보기를 확인해야 돼. 보기. 항상 보기에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쉽게 찾아진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종속결합이 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4단자 정수의 D값만 구하래요. D값. 그러면 얘도 우리는 4단자 정수를 행렬로 나타내 봐야 돼요. 자, 요거는 1, Z0, 0, 1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1, 0, Z1이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4단자 정수는 1 플러스 A 정수가 Z1, Z2가 되고요. B 정수 Z1이 되죠. B 정수는 Z1이 되고 C 정수는 어떻게 되죠? Z2분의 1이 되고 D 정수는 1이 되죠. 요렇게. 요거는 요거의 4단자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L형 4단자 정수를 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3개, 요거하고 요거하고 3개에 대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요거는 계산해 줘야겠죠. 요거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요거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네요. 1 플러스 Z0 Z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Z만 남죠. 이렇게 곱하면 0이고 Z0만 남죠.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고 1만 남죠.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는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D값 구하라고 그랬죠. D값. D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Z1하고 1이 있잖아요. 요게 뭐 있으면은 앞에 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앞에 거는 필요 없고 D값을 구하면 결국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죠.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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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죠. 앞에 건 필요 없잖아요. 굳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D정수만 계산하면 Z1의 1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Z1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 계산. 자, 4단자 정수에서 이해하는 것은 행렬의 곱셈 계산밖에 없어요. 행렬의 곱셈 계산. 증명할 때는 역행렬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증명하지 않잖아요. 행렬에 그냥 곱셈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요 Z3가 요 위에 있다. Z4가 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는 Z1 더하기 Z3가 되는 거고요. 요 위에는 Z2 더하기 Z4가 되는 그러한 회로로 생각하고 A 정수를 구하면 돼요. A 정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A 정수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위에가 뭐가 돼요? Z1, Z3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돼 있죠? Z5가 되는 거죠. 요것이 A 정수가 돼요. 요것이 A 정수가 돼요. 그럼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1, 3, 5가 되겠죠? 통분하면. Z5분의 1, 3은 그대로 있고요. 이건 Z5분의 Z5죠. 그러니까 Z5, 5 이렇게 통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통분해 주는 거죠. 통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그게 뭐예요? 얘죠.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걸 위에 있다 생각하고 더해줘서 계산하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행렬로 계산 안 해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단자 정수가 주어졌네요. 4단자 정수 T형 회로에서 A, D 값은 같아요. 왜? 이게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회로라 그랬어요? 대칭 회로라고 했죠. 그리고 B정수가 주어졌네요. 이게 B정수죠. 복잡하다고 그랬죠. B정수는 사실 Z 더하기, Z 더하기. 이게 뭐야? Y분의 1이어야 돼요.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거니까 Z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B정수예요. 그게 얼마냐면 44예요. 자, A정수는 이 1.2라는 얘기는 1 플러스 Z에다가 이게 뭐예요? Y분의 1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임피던스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우리 4단자 정수 계산할 때 모두 임피던스로 놓고 계산했죠. 여기는 어드미턴스 모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1 플러스 ZY를 해준 게 얘가 얼마라는 얘기죠? 1.2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정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잖아요. 모가 얼마예요? Y 모가 0.01 모가 돼 있는 거죠. C정수는 Y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Z값을 구하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훨씬 쉽잖아요. y는 또 0.01이라고 또 친절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됐나요? 그렇다면은 요 식에서 즉 1 플러스 zy가 1.2라는 식에서 1 플러스 0.01 z가 1.2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1이니까 이항하면은 0.01 z는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z는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는 거죠. 이항하면 되니까요. 0.2를 0.01로 나눠주면 되겠죠. 25m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의미, 각각의 주어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억하면 문제를 갖다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4단자 정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항은 모두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나와봐야 똑같은 거니까 그냥 13분의 1 이렇게 외운다 이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A정수는 기억하죠. 정의가 어떻게 돼요? 전압비잖아요. I2가 0인 상태에서. 즉 우리가 얘기하는 V1분의 V2라고 하는 이것은 4단자 정수 A정수에 뭐가 된다? 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A정수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 되잖아요. A정수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3개로 해도 되고 2개로 해도 되죠. 이렇게. A, B, C, D를 구할 때 이렇게 2개로 해도 되죠. T와 파이. 만약에 여기에서 BC 값이 구하기 힘들다면 BC 값이 구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3개로 하면 되죠. 그러면 A정수는 얼마예요? 이게 모두 1이니까요. 2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요거 D도 1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1이 되겠죠. 바로 보일 거예요. L형회로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행렬의 곱으로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4에다가 1이죠. 자, 다음에 뭐야?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이 되겠죠. 다음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3이 되겠죠.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되겠죠. 이거에 곱이 되겠죠. 이걸 곱하면 뭐만 구하라 그랬어요? A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구할 필요 없고요. A만 구하게 되면 결국 이것과 이것을 곱한 거죠. 10에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5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3이 되는 거죠. 이게 A정수예요. A정수가 13이니까 13분의 1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압비가 되는 거죠. 4단자 정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이런 것을 전달함수라 그래요.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전달함수가 얼마야? 1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 1차 전압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이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13분의 1만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야? 2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죠? 2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전압을 13으로 나눠준 만큼 걸린다는 거죠. 13분의 1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 회로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해되겠습니까? 13분의 1만큼 전달함수가 13분의 이게 이제 전달함수니까요. 13분의 1이니까 13분의 1만큼 떨어진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회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1차 전압이 만약에 주어졌는데 1차 전압이 얼마가 주어졌느냐? 주어질 수 있죠?
여기에 전압이 주어졌는데 얘가 100V입니다. 그랬을 때 2차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항은 몇이에요? 저항은 모두 1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 전압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거는 계산하려면 만약에 이거를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하고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또는 이것을 대분항의 등가를 구하든지 노튼 등가를 구하든지 뭐 밀만의 정리를 하든지 회로망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가요? 쉬운 게 아니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관계가 4단자 정수 A정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4단자 정수 A가 13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면 A가 13이면 V1은 A의 V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13배 V2가 되니까 V2는 A 정수를, 즉 이 전압을 13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단자 정수를 알면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알면 이 회로의 4단자 정수를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면 100V일 때 13분의 1 해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겠어요? 100 나누기 13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4단자 정수를 이해하면은 회로망 해석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죠. 그게 4단자 정수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4단자 정수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4단자 정수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요렇게 이걸 몇 개를 했어요? 5개를 이렇게 했는데, 6개인가요? 6개를 했는데 그 6개로 하지 말고 3개로 이렇게 나눠서 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쉽게 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서 행렬의 계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 A 정수가 13이 나오면 1차 전압분의 2차 전압에 대한 B는 A 정수의 역이니까 1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다음은 특성 임피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칭 4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칭이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죠? 좌우 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일 때는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A 정수, D 정수 없어지는 거죠. A 정수, D 정수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1차 영상 임피던스, 이거는 2차 영상 임피던스라면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회로, 대칭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영상 임피던스 Z01과 Z02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유도했던 대로, 설명드린 대로 문제를 풀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A, B, C, D 순서를 보세요. A, B, C, D 순서를 보세요.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이해되겠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거 외에 하나 더 기억하라고 그랬죠. 세타.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아크 코사인 하이퍼볼릭 루트의 AD죠. 또 이거는 뭐야? 아크 사인 하이퍼볼릭 루트의 뭐가 돼요? BC가 되죠. 이해하시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얘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타에 대한 식도 기억 잘 하시면 좋습니다. 자, 1차 영상과 2차 영상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1차 영상, 2차 영상 관계를 이야기할 때 1차 영상과 2차 영상의 곱을 하면 무엇이 될까? 얘가 C분의 B다라고 암기를 못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가 아니에요. 곱을 하게 되면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1차 영상이 A, B, C, D잖아요. 자, 2차 영상은 어떻게 나타나죠? A, B, C, D잖아요. 곱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D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A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C제곱에 다음에 B제곱이 되죠. 그리고 루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분의 B가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볼 때 무조건 이걸 외우는 거죠. 이걸 외우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A정수와 D정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BC로 구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누기로 해야 되겠죠. 1차 영상 나누기, 2차 영상을 하는 거죠. 나누기 해보는 거예요.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되겠나요? A, B, C, D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A,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A, B, C, D가 되겠죠? 약분이 되는 걸 찾아요. B 약분되고 다음 뭐 약분돼요? C 약분되죠. 그래서 이거는 D제곱에 A제곱이 돼서 루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D분의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물어보는 것은 1차 영상을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차 영상을 계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2차 영상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1차 영상 Z0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Z01이라고 하는 것은 D분의 A에 Z02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자, D정수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A정수는 얼마야? 4분의 15였죠. Z02는 얼마예요? 5분의 12였죠. 요거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계산기 누르면 얼마죠? 9 나와요. 9.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결과를 찾아내고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안 어렵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해볼 만한 겁니다. 자, 전달점수 세타의 공식 물어보죠. 로그 2 자연 로그를 얘기하고 있고요. 답이 ADBC 쌍곡선 함수로 나타나는 거 요거 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단자 정수 ABCD를 옳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억하면 돼요? 세타 이퀄 코사인 하이퍼보릭 루트의 뭐였어요? 코사인 하이퍼보릭은 AD였죠. 그렇죠. 그러면 AD잖아요. A정수 AD 이거 나와 있네요. 코사인 하이퍼보릭이거든요. 그러면 AD, 루트 AD면 코사인 하이퍼보릭 세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달 정수니까 얘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AD는 틀렸네요. 그렇죠? 네. 코사인 하이퍼보릭이 BC예요? AD였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보릭이 AD였잖아요. 사인 하이퍼보릭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니죠. 요거는 탄젠트 하이퍼보릭 아닌가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아닌 거 골라내면 사인 하이퍼보릭이 루트 BC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전달 정수가 0일 때 4단자 정수 D값을 구하라. D값을 구하라 그러죠. D값.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을 때 4단자 정수 D값은 AD라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는 1차 영상과 2차 영상에서 2차 영상을 1차 영상으로 나눌 때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AD는 코사인 하이퍼보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D값이다. 요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요 D에 D니까 제곱이 되고 A는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D, A분의 D 루트 요거 요렇게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차 영상이 2가 되고요. 1차 영상이 50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 루트 씌워주는 것은 뭐 기본이겠죠. 근데 코사인 하이퍼보릭 계산기 그대로 누르세요. 0, 0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나오죠? 5분의 1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대로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단자 정수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